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커입니다. 오늘 드디어 커말못을 위한 조립 PC 가이드 대망의 조립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품별로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요. 앞에서 부품들에 대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조립으로 들어갈 텐데요. 조립 중간중간에 팁이나 주의할 점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조립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PU를 메인보드에 장착해야겠죠. CPU 편에서 얘기했듯이 CPU는 인텔과 AMD용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메인보드도 인텔용과 AMD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AMD CPU 장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소켓 오른쪽에 있는 지렛대를 살짝 옆으로 밀어서 올려줍니다. 참고로 이 소켓을 만드는 제조사가 로테스와 폭스콘이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제조사 표시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스에서 만든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 지렛대를 끝까지 올렸을 때 딸깍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지렛대를 올렸을 때 이 소켓의 구멍들이 열리면서 CPU를 올리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테스의 소켓의 지렛대를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안 올려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렛대를 뒤로 넘기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90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CPU를 올려보고 안 들어가면 조금 더 뒤로 넘기면 됩니다. 참고로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지렛대를 올렸을 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테스나 폭스콘 상관없이 CPU를 분리할 때 반대로 지렛대를 올렸을 때는 둘 다 소리가 납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CPU를 올려놓는 방향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AM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아래에 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그대로 다시 올려보면 같은 위치의 소켓 부분에도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 맞춰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CPU가 구멍에 들어갔으면 역순으로 지렛대를 다시 내려서 걸어주면 됩니다. 그냥 내리다 보면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이 분리할 때, CPU를 분리할 때 다시 지렛대를 올리면 자, 딸깍 소리가 나죠? 이렇게 분리할 때는 소켓 제조사 상관없이 둘 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CPU를 이렇게 장착하고 나면 이번엔 전풍구 시 제공되는 기본 쿨러를 장착해야 하는데요. 의외로 장착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 CPU는 지금 지렛대를 내렸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뒤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장착된 CPU 양쪽에 있는 이 가이드를 나사를 풀어서 분리하는데 참고로 가이드를 분리하고 나서 가이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AMD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 방식인데 요번에 라이젠에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가이드를 분리하는 거지 이 가이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다른 CPU 쿨러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리할 때 너무 험하게 분리하면 주변에 이런 작은 칩셋들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사만 풀고 그대로 들어올리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메인보드를 들어 올리면 뒤에 백플레이트도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백플레이트는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기본 쿨러를 그대로 올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나사들을 그대로 다시 결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쿨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나사를 풀고 그대로 떼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쿨러 밑바닥 부분에 도포된 서멀 그리스라는 게 있어서 이 서멀 그리스가 CPU와 접촉하면서 쿨러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억지로 떼어내버리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죠. CPU는 지렛대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라고 이 고정된 CPU까지 같이 뽑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CPU 아래쪽에 있는 핀들과 분리가 돼버려서 CPU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커말못 분들이나 왕초보자 분들 중에서 간혹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쿨러뿐만 아니라 CPU 쿨러를 떼어낼 때는 살짝 이렇게 반복적으로 양쪽으로 조금씩 살짝 비틀면서 떼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로 떼어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쿨러까지 이렇게 장착하고 나면 쿨러에 달린 이 팬의 전원 케이블을 CPU 주변에 배치된 팬 커넥터 중에 이렇게 CPU 팬이라고 적힌 커넥터와 홈 반향을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AMD CPU 장착은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인텔 CPU를 장착해 보는데 방식은 AMD와 비슷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역시 소켓 오른쪽에 있는 지렛대를 옆으로 밀어서 올리면 되는데, 지렛대를 올리는 동시에 소켓 실드라 할 수 있는 요 가이드도 함께 올라갑니다. AMD하고 다른 게 요 가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 상태에서 CPU를 올려주면 되는데, 인텔도 올리는 방향이 AMD와 동일합니다. CPU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 표시가 있죠. 정석대로라면 요 삼각형 표시를 보고 올리는 게 맞는데, 이것보다는 CPU 위쪽에 있는 양쪽 요 작은 홈을 보고 맞춰 올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에 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소켓 부분에 핀이 있죠. 그래서 요 핀 부분에 이물질이나 핀이 휘어버리면 조립 후에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기 전에 핀 부분을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CPU를 올린 다음에는 역시 역순으로 지렛대를 내리면 되는데, 내리기 전에 요 실드 가이드를 먼저 내려서 원래 있던 걸쇠 부분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지렛대를 내려서 역시 역순으로 옆으로 밀어서 다시 걸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번엔 정품 구입 시 역시 기본 제공되는 쿨러를 장착해 주는데, 앞서 CPU 편에서 얘기했죠. 인텔은 오버클럭 모델, 그러니까 K 모델은 기본 쿨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로 쿨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K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에 제공되는 요 기본 쿨러를 장착해 보는데, AMD보다 장착이 쉽습니다. 일단 요 구멍에 맞춰서 쿨러를 올려놓고 요 핀들을 눌러주면 됩니다. 핀을 누르게 되면 틱틱 소리 나면서 걸립니다. 그럼 장착이 끝납니다. 쉽죠? 그리고 요 핀 윗부분에 보면 화살표 반영이 있는데, 이건 핀을 풀 때, 그러니까 쿨러를 분리할 때 화살표 방향으로 핀을 돌려놓고 위로 핀을 당기면 눌렀던 핀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쿨러가 분리가 됩니다. 물론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조금씩 비틀어서 떼어내야겠죠. 반대로 다시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핀을 원래 방향으로 돌려놔야겠죠. 그러니까 구입했을 시 쿨러 상태는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AMD든 인텔이든 간에 쿨러 아래쪽에 도포되어 있는 요 써멀 그리스는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새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 써멀 그리스도 완전히 굳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장착하고 나서 한 번 더 떼어내지 않으면 요 써멀 그리스가 굳어서 나중에는 열을 낮추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조립 PC를 구입하거나 조립한 후에 한 번도 써멀 그리스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도 쿨러를 장착하고 나면 역시 팬 케이블을 CPU 팬 커넥터에 연결해주면 장착이 끝납니다. 인텔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죠? 이번엔 메모리, 그러니까 램을 장착해 보는데요. 가격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메모리 슬롯이 2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램을 장착할 수 있는 개수만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4개를 장착해도 메인 스트리크 메인보드에서는 듀얼 채널로 작동됩니다. 앞서 메모리 편에서 언급했죠. 듀얼 채널이 작동되려면 최소 2개는 장착해야 한다. 그리고 싱글보다는 듀얼 채널이 낫다. 그래서 램을 장착할 때는 먼저 슬롯에 있는 요 걸쇠를 먼저 열어줍니다.
제품에 따라서 양쪽에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장착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걸쇠를 열어주고 나서 슬롯에다가 램의 요 홈 부분과 슬롯의 홈 부분 방향을 맞춰서 끼우고 위에서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요 걸쇠 부분이 닫히면서 장착이 됩니다. 자, 보세요. 닫히죠? 그럼 메모리 장착도 끝났습니다. 만약에 메모리를 빼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역순으로 걸쇠를 열어주고 메모리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보드에 CPU와 메모리를 장착하고 나면 보통 이 상태에서 PC 케이스 안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의 케이블이나 하드 SSD의 SATA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는데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케이블 연결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워 서플라이 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요 메인 24핀 그리고 보조 전원 ATX 전원 케이블은 꽂을 때 요 커넥터 한쪽에 있는 걸쇠 부분과 연결되는 메인보드의 커넥터 부분에 요 이빨 같이 튀어나온 부분과 방향을 맞춰서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픽 카드의 보조 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편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메인보드를 구입하게 되면 제공해주는 요 SATA 케이블 역시 케이블 안쪽의 모양과 메인보드의 SATA 커넥터 모양과 방향을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하드와 SSD 쪽에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정말 커멀목 분들 중에 이 꽂는 방향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USB 3.0 헤드와 연결되는 PC 케이스 안에 요 케이블, USB 3.0 케이블이죠. 요 녀석도 보면 한쪽 가운데 이빨 같은 게 튀어나와 있죠. 요 부분과 헤드 쪽에 보면 테두리 부분 가운데가 파여 있습니다. 이 방향과 맞춰서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마지막에 장착을 하지만 슬롯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장착은 그냥 구멍에 맞춰서 꽂으면 됩니다. 근데 메인보드 제품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가 장착될 때 걸리는 요 걸쇠 장치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슬라이드 방식이 있고 눌러주는 방식이 있는데 슬라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장착 전에 오른쪽으로 밀고 난 후 장착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할 때는 역순으로 하면 되는데 장착하고 나서 왼쪽으로 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편의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걸쇠를 눌러서 수평으로 만들고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앞서 메모리 슬롯처럼 자동으로 걸쇠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반대로 분리할 때는 무조건 누르고 빼야겠죠. 근데 이걸 커멀목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 케이스 안에 메인보드를 고정하기 전에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장착하는 것이 조금 조립에 수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나오는 PC 케이스는 대부분 파워 서플라이를 아래에 장착되게 지원하기 때문에 메인보드의 요 보조 전원 위치상 아래에서 케이블을 올려 연결을 해야 하는 구조라서 케이스 뒤쪽으로 케이블을 빼내 위쪽 구멍, 그러니까 여기 구멍으로 미리 케이블을 빼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PC 케이스 내부 크기에 따라서 메인보드를 먼저 설치했을 때 저 구멍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이 가려지면 케이블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C 케이스 내부의 이 구멍들은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게 처리된 건데 어떤 PC 케이스를 구입하더라도 비슷한 위치에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장착 방향은 이 펜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방향으로 모두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펜 방향을 아래로 해서 장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파워 서플라이의 발열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고정은 PC 케이스 뒤쪽에서 나사로 고정하면 됩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해 보는데 그 전에 메인보드가 장착되는 PC 케이스 내부 자리를 보면 이렇게 금색의 나사 같은 부품이 미리 장착되어 있거나 이렇게 장착할 수 있게 분리된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메인보드 장착 시 받침대로 사용되는 스탠드 오프라고 부르는 부품인데요. 미리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메인보드를 바로 올리고 그 위에 다른 나사와 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탠드 오프부터 장착해야 하는 경우이면 나사처럼 돌리면서 장착하면 되는데 간혹 이걸 심하게 꽉 조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볼트 같은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뻑뻑하게 돌아갈 때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조여도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올리기 전에 메인보드를 구입하면 들어있는 요 백패널 IO 실더부터 여기 케이스 안쪽에 끼워줘야 합니다. 제가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후면 팬을 떼어냈습니다. 이 백패널 IO 실드는 말 그대로 메인보드의 백패널의 실드입니다. 그래서 방향에 맞춰서 끼워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를 올립니다. 방금 끼웠던 IO 실드 구멍에 맞춰 올려놓고 이렇게 생긴 나사를 결합해주면 됩니다. 간혹 이런 나사로 사용하는 PC 케이스도 있는데 PC 케이스를 구입하게 되면 제공되는 각 나사별로 부품 용도 표기를 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 재질 같은 와셔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나사에 끼워서 메인보드 체결 시 사용하면 됩니다. 나사 때문에 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건데 요즘 메인보드에는 쇼트 방지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공해 줄 경우에는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까지 장착하고 나면 조립의 80%는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부품은 하드나 SSD 같은 저장 장치랑 그래픽 카드만 남았죠. 바로 앞선 시간에 PC 케이스 편에서 PC 케이스에 달린 케이블들의 커넥터 연결법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미리 다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SATA 케이블도 앞부분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메인보드 쪽은 미리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드나 SSD 같은 저장 장치는 PC 케이스마다 장착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장착 방식은 주로 나사 방식이거나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까지 장착을 하고 나면 저장 장치 쪽도 SATA 케이블과 파워 서플라이에 SATA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끝으로 그래픽카드는 메인보드에 장착하기 전에 PC 케이스의 후면에 있는 PCI 슬롯 가이드를 제거하거나 분리한 후에 꽂아주면 되고 보조 전원이 있는 그래픽카드면 보조 전원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PC 케이스에 장착된 케이스 팬이나 팬 컨트롤러 같은 부가 장치가 있을 시에는 이런 4핀 커넥터 역시 파워 서플라이의 4핀 커넥터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조립이 끝났습니다. 케이블 정리는 정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 공간 같은 곳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케이블을 묶을 수 있는 재료들은 지난번 피스커뮤 매거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립 후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스위치를 확인하고요. 그래도 안 들어오면 메인보드에 ATX 보조 전원 연결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카말목 분들이 이걸 빼먹고 연결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으로 조립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피스커뮤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부족했던 내용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보충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